관저 근처 철조망문에 쇠사슬을 감아 보강한 듯한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본관 건물로 향하는 길목마다 방어를 강화하며 관저 전체를 사실상 요새처럼 만든 겁니다. 차벽을 치고 철조망을 친다는 이야기는 불안하다는 의사표시죠. 자신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 1차 영장 집행 시도 당시 공수처의 증언에 따르면 경호처는 총 3차 저지선을 구축했습니다. 경호처가 한층 더 저지선을 강화했다면 대형 버스 차벽에 경호처 직원들을 배치해 빈틈을 막고 숲길 우회로를 차단한 만큼 1차 저지 때 동원했던 소형 전술 차량 등 도로 곳곳에 차량을 세워 바리케이트를 만들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저 건물 근처에 추가 철조망을 설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찰과 군 병력 동원은 어려워졌습니다. 경호처가 경찰의 원활한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지만 경찰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도 1차 체포영장 집행 무산 이후 군병력은 외곽 경계 등 임무에 맞게 운용하라고 경호처에 재차 요구했습니다. 경호처 자체 인력은 약 700여 명, 이 중 전직 대통령 경호 등 외부 근무 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이 동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경호처가 성렬산성을 쌓았다고 비판하며 국민과 헌법 질서에 맞서는 건 반역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경호처 지휘부가 계속해서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먼저 붙잡은 뒤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방침을 세운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환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말쯤 집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현장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은 집행 방해를 진두지휘했습니다. 경찰은 2차 집행에 앞서 박종준 차장과 김성훈 차장 등 지휘부 4명을 먼저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휘부를 먼저 와해시켜 경호원들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원천 봉쇄하면서 무력 충돌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미 체포 사유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법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라고 지시한 데다 박종준 차장은 내란 가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박 차장은 이미 2차례 소환 조사를 거부했고 김성훈 차장, 이진아 경비본부장도 오늘 소환을 거부했습니다. 박종준 차장의 3차 소환일은 오는 10일 금요일입니다. 박 차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관저로 향하겠다는 겁니다. 경호처는 대통령과 가족만 경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호원들이 경호처 지휘부 체포를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경찰은 인간벽을 세운 일반 경호원들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차증 영상을 확보했고 다시 막으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도 곧바로 뒤따를 전망입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박종준 차장이 경찰 조사에 응해도 경찰은 긴급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수장이 없는 경호처를 상대로 주말 사이 체포 작전을 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은 이번 주말이 유력해 보입니다. 경호처를 압도할 수 있도록 투입 인력을 늘리기로 하고 방호복과 방패 등 진압 장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의 현재 위치를 계속 파악하면서 윤 대통령이 혹시 관저를 옮겨 도주하거나 숨을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뉴스와입니다. 내란 수괴범 윤석열을 체포하는 1차 작전이 실패를 했죠. 오동훈 공수처장이 우유부단하고 또 소극적으로 임했고 또 경찰과의 이런 작전이 좀 미스가 많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국회의원들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이 말투나 이런 게 공수처장이 국어책을 읽듯이 그냥 법조문을 읽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말에 강단이 없고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명확한 계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뉴스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과연 이런 우유부단한 자세로 윤석열이를 경호처를 뚫고 체포를 할 것인가 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는데요. 예상한 대로 결국 5시간
뭐 수사하는 척 신용만 하고 끝냈습니다. 이제 경찰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고 시간만 거의 일주일을 보냈죠. 마지막 날에는 경찰 쪽에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뭐 공문이나 띡 보내고 결국 없던 일로 되긴 했지만 이렇게 일 처리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공수처가 얼마나 무능하고 공수처장이 무기력한가 의지가 없는가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공수처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이 검사들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 건다는 자세로 하고 그리고 경찰의 전폭적인 그 협조 지원을 받아서 현장 체포는 경찰에게 일임을 한다. 분명한 오더를 주고요. 강력한 협력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고 제가 생각하는 체포 작전 이것을 효율적인 체포 작전이 결국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양측이 물리적으로 강력하게 충돌하거나 학의를 쏘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지 않으려면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현실적으로 이것이 작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경호처장을 선체포하는 또 특공대를 투입하는 문제, 방송을 하는 심리전, 도주로를 차단하는 것, 관저앞에서 막아설 시위대와 관전의 여당 의원 스크럼 등도 변수다. 여러 가지 이 변수가 있는데 이거는 경찰이 하나하나 거기에 맞게서 대응을 해 나가면 됩니다. 뭐 쇠사슬로 뭐 철조망을 치우는데 이건 하나하나 다 이게 뭐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하나 뜯어내면 되고요. 이건 별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냐 이거죠. 자, 경호처 가용 인력이 4,500명 정도 추정된다. 뭐 일단 500명, 4,500명으로 봅시다. 네, 4,500명 되고 경찰 쪽에 120명 지난번에 경찰은 지난번보다 인원을 보강해 영장 집행에 나설 계획인데요. 이번 시도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주축인 경찰청 안보수사대 120명이 있고 서울청의 형사기동대 200여 명 등 광역수사단 400명 그리고 서울 일선서 강력계 형사들을 총동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경호처는 물론 관저 지키는 군이 개인화기로 무장한 만큼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일거에 제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한 경찰 특공대는 테러 예방과 진압을 임무로 하는 조직으로 소총 개인화기도 무장하고 장갑차, 헬기도 운영한다. 그렇지만 국가기관 간 무력 충돌이라는 부담감과 자칫 유혈 사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담도 크기 때문에 특공대 투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겠지만 이들의 동원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경찰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특공대를 당연히 투입을 하기 이전에 준비는 시켜놔야죠. 현장에. 여차하면은 치고 들어가야죠. 여차하면은. 일종의 심리전을 펼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다. 심리전도 펴야 되고요. 경호처의 수뇌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직원들이 영장 집행 저지에 적극 대응하지 않도록 하자. 그렇습니다. 경호처 스크럼을 짜는 인원들 중에도 그냥 경찰이 뜯어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도 다 가정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스크럼을 짜지만은 경찰이 한 명씩 뜯어가면은 자기도 마지못해서 못 이기는 척 해가지고 딸려 들어가서 방어선이 저지선이 뚫린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6일날 이야기를 했네요. 경호처의 물리력을 극소화해야 된다면서 내부를 동요시키고 선무 방송도 하고 가족들이 와서 누구야 나와라 하고 이건 경찰이 잘한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도 당연히 써야 됩니다.
뭐 보수 시위대는 사실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우리 쪽이나 저 이 무도한 정신 나간 것들이나 뭐 경찰이 밖에서 기동대들이 단속하면 되고요. 그 버스를 통해서 이 벽을 세우고 단속하면 됩니다. 밖에서. 또한 뭐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민간인은 이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지만은 대상이 수천 명에 달할 수 있다는 걸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별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당 국회의원들이 인간벽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죠. 자, 헌법기관인 이들에게 물리력 행사하는 것이 경찰로서 큰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됩니다. 이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란 동조 세력으로 현장에서 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현장에서 체포해도 된다고 많은 이 전문가들이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체포하는데 이런 것들이 방해를 한다. 그럼 현장에서 뭐 국회의원이든 무엇이든 다 체포해가지고 수갑을 채워서 차에 싣고 뭐 나중에 훈방 조치를 하더라도 일단은 증거를 다 채증을 하고 잡아두면 됩니다.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작은 부담들 때문에 윤석열이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고 법원에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체포하라. 체포하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거를 이 작전을 수행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다 불법으로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불법으로 체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정치인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했다 그런 거는 다 경찰들의 책임 소재가 아니고 그거는 공수처나 또 국회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야당 그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 막아줄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변호인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뭐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들을 필요가 없고요.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만 봐야 되고 법원의 명령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이 의결된 거 그리고 전 세계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을 파괴시키고 국회의원들을 잡아 가둬서 고문하려고 하고 벙커로 데려가서 고문하고 지들 입맛대로 모든 걸 조작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군 군복을 입고 위장을 해서 미군들을 죽이고 미군 부대를 공격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악한 의도들이 지금 미국 정보기관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도 알고 있고 전 세계인들도 다 알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을 체포 못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이 헌법 법률기관 그다음 사법기관 경찰력 다 무용지물이 되고요. 이 나라는 무법천지가 됩니다. 윤석열을 뭐 비호하는 이 경호처가 뭐라고 이 뭐 4,500명을 제압을 하지 못해서 우리나라 경찰 인원이 얼만데 몇만 명인데 이거 하나 통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정말 누가 말한 대로 중꺾마죠. 꺾이지 않는 마음, 강력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만약에 공수처장이나 아니면 그 책임자로 딱 임명을 받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법원의 합법적인 명령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합법적인 명령에 우리는 충성한다. 윤석열이는 분명한 내란 괴수다. 지금 부하들도 다 잡혀 있고 계엄 내란의 수괴이기 때문에 이건 반란이다. 대한민국을 민주사회를 역으로 이 계엄군으로 군대로 장악하려는 이 반역의 무리다 생각을 하고 대통령의 신부 이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란의 수괴입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잡아야 되겠다. 여기에 걸리적거리는 경호처 이것들은 이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사병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서 법원에서 체포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다 반역자들입니다. 반역자들이고 그리고 내란 공범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필요한가? 효과적인 전투 어떻게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하려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예, 얘네들이 지금 뭐 철조망이나 버스 이렇게 치웠지 않습니까? 이거 다 제거할 수 있는 레카차, 그 다음에 철조망을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그런 도구들 다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적으로는 얘네들이 최대 가용할 수 있는 상황이 예를 들어 500에서 600명이면 우리는 여기서 4-4배 많게 그러면 4배 정도 2,000명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경찰 병력, 뭐 기동대든 전문 형사들, 뭐 전문 형사들은 예를 들어서 뭐 500명, 1,000명 정도 준비하고 또 절반은 기동대. 일단 쪽수로 밀어붙여야 돼요. 쪽수로 밀어붙이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버스 포박을 하면은 포박을 해서 실어야 되는 얘네들을 태워야 되는 호송버스 이런 거를 또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경찰들이 자랑하는 경찰 장갑차, 뭐 장갑차가 2대든지 이렇게 2대든지 뭐 몇 대든지 최소한 2대 이상 장갑차가 수류탄이 터져도 끄떡하지 않는 장갑차를 동원하면 됩니다. 장갑차를 딱 앞세우고 그 다음에 2,000명이 이 작전을 펼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3차 저지선을 만들었는데 하나하나 잡아내면 돼요. 하나하나 잡아내고 일단은 최종적인 목표는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최종적인 목표는 윤석열을 호박하는 거지 체포하는 거지만 1차적인 거는 일단 경호처장, 경호본부장 그 밑에 실무급 이 리더라고 생각하는 3-4명이 지금 체포 대상이죠. 얘네들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잡히지 않으려고 뒤에서 숨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앞에서 막는 애들을 그때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경고문을 발송하고 방송을 통해서 얘네들 심리전을 하고 지금부터 우리를 체포를 방해하면 무조건 체포합니다 하고 이제 경고를 때리고 그 다음에 막으려고 하는 사람을 다 하나씩 잡아서 버스에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원이 점점 줄고요. 마지막에는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까지 잡고 3차 저지선 가운데 스크럼을 지난번에 짰잖아요. 자, 스크럼을 어떻게 푸느냐. 스크럼을 인력으로 먼저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스크럼을 예를 들어 몇백 명이 젊은 애들이 손에 손을 잡고 스크럼을 짜는 거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경찰이 여기에 스크럼을 짜는 데다가 최루탄을 쏘면 돼요. 예, 최루탄을 쏘서 최루탄 가스가 터지면은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엄청나게 따가운 눈물이 흘리면서 막 손으로 막 닦고 별 지랄을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스크럼이 자연적으로 풀려집니다. 예, 최루탄 가스를 먼저 터뜨려서 와해시키고 거기서 우리 경찰 인력들은 마스크를 쓴 경찰 인력들이 이거를 얘네들을 하나둘씩 몇 명이 3-4명이서 하나씩 체포해가지고 태우는 겁니다. 태우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살수차를 준비를 시키면 돼요. 살수차. 왜 그러냐면 살수차로 그 센 압력으로 얘네들을 공격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전에 농민 살수차에 맞은 김석기 때인가요? 경찰청 때 살수차를 세게 센 압력으로 농민을 향해 쏴가지고 나가 떨어져서 이제 사고의 여파 때문에 돌아가신 농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 세기로 하라고 살수차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소방차나 살수차를 동원을 해서 물을 뿌리는 거예요. 스크럼을 짜는 인원들 예를 들어 몇백 명, 200명 정도 뭐 된다 그러면은 거기다 물을 뿌리면 돼요. 예,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날씨가 차갑다고. 한겨울입니다. 날씨가 차갑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을 살살 샤워를 해줘요. 샤워를 해주면은 얘네들이 추워가지고 감기에 걸리고 추워서 스크럼을 짤 수가 없어요. 그 바닥에다가도 물도 뿌리고 그러면 얘네들이 미끄러워가지고 넘어집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쪽수가 많기 때문에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도 없고 다 하나씩 끌려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안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애들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이제 처자식이 있고 뭐 가족들이 있고 자기들 목숨 바쳐가지고 죽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반역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자기들보다 많은 경찰들이 자기들을 제대로 안전하게 빨리 해체시켜 주기를 원하는 심리적인 이걸 분석을 해야 돼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총기를 쓰지 않고도 쉽게 제압을 할 수 있다. 경찰들이 몸싸움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우리 경찰들도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힘 대 힘으로 쓰지 말고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그래서 제가 뉴스와가 제공하는 꿀팁은 뭐냐면은 저 같으면은 제가 여기에 책임자라면은 경찰 책임자라면은 우리 쪽에는 최루가스의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먼저 앞에 나가는 분들은 방독면 하나씩 지급하고 최루가스를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콜록콜록 하면서 이 스크럼이 풀려져요. 예, 풀려집니다. 네, 그러면은 되고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먼저 최루가스가 우리 측에도 피해가 된다. 그러면은 뭐 마스크가 준비 안 됐다. 그러면은 살수차, 물대포 이런 거 가가지고 약한 압력으로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뿌려줘요. 얘들 머리 위로 떨어지게 그리고 바닥에 흥건하게 바닥 쪽으로. 그러면은 바닥이 미끄러워지고 몸에 닿으면서 물이 몸에 완전히 젖으면서 얘네들은 손이 얼어가지고 차가운 날씨에 손이 얼어가지고 스크럼을 자연적으로 애들이 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Y가 됩니다. 그 사이에 한 명 한 명 다 드러내고 숫자가 점점 적어지면은 얘네들은 무장 해제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차 또 마지막에 또 모르니까 어떤 상황이 모르니까 얘네들 가운데 무슨 뭐 기관총을 가진 마지막 경호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애들을 대비해서 장갑차를 앞세우고 장갑차 뒤에 특공대를 경찰 특공대를 해서 얘네들에게 맞대응해가지고 레이저 빔으로 얘네들을 사격할 수 있다는 거를 레이저 빔으로 이 불빛이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얘네들을 저격하고 있다는 거를 불빛만으로 위협적인 사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걔네들 몸에다가 여러 저격수가 경찰의 저격수가 실제로 총을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레이저나 이런 색깔이 있는 그 빛이 나오는 총으로 얘네들을 저격을 하면은 얘네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만약에 얘네들이 총을 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먼저 얘네들이 총을 쐈기 때문에 거기에 맞대응해서 우리도 총으로 마지막으로 제압을 해서 경고 사격을 하고 만약 경고를 하고 사격하기 전에 얘네들이 먼저 사격을 하면은 경고를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안 나오면은 멈추지 않으면은 사격을 때리겠다 이야기를 하고 모든 증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거기에 맞대응을 이렇게 하는 작전을 검토를 한번 해보면은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얘네들이 기관총을 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총을 쏘면 안 돼요. 예, 이런 거를 다 그 다음에 촬영을 하고 마치 이 드라마나 영화의 이 화면을 찍는 것처럼 경찰에서 증거를 채집하는 이 요원들이 이런 거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촬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몇 명이서 촬영을 해가지고 다 증거를 채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얘네들이 총을 쏘려고 하면은 그 부분을 향해서 살수차나 이런 물대포로 그쪽을 향해서 물을 쏘면은 얘네들 총을 잡을 수가 없어요. 총 담는 그 부분에다가 물을 뿌리면은 손이 차가워가지고 제대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스크럼 짜는 부분이나 총을 들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얘네들을 손 쪽을 향해서 또 얼굴 쪽을 향해서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물을 뿌려주는 뇌진탕을 당할 정도로 아주 센 압력으로 굳이 위험성 있게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약한 수화보를 가지고도 물을 뿌려주면은 지금 오늘부터 엄동설한입니다. 오늘부터 차가운 한파가 몰아치기 때문에 이 차가운 날씨에 물만 뿌려줘도 얘네들은 스크럼을 풀게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힘을 덜 들이면서 얘네들이 스스로 스크럼을 풀 때 그때 우리 경찰들이 3-4명씩 달려들어가지고 얘네들 끌어서 제압을 해가지고 차에 수갑을 채워서 차에 태우면 된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얘네들은 와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너무 어렵게 체포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번 1차 작전에서 실패한 거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너무 겁이 많아. 그리고
뭔가 이런 일을 안 해봤고, 오동훈 공수처장이 군대라도 제대로 다녀왔는지 모르겠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거든요. 근데 군대를 혹시 안 갔다 왔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총 들고 막 뭐 하려고 하면은 진짜 총을 맞을 것처럼 두려워가지고 얘네들은 그걸 못하게 싸울 줄을 알아야 되는데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겁먹고 그냥 대충 하는 신용하고 나온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해야 될 일은 직접 몸을 부딪혀서 검사가 싸울 일이 아니고 검사는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쓰고 말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현장에서 체포하고 몸싸움하고 작전하고 직접 하는 거는 경찰에게 맡겨서 이 경찰 책임자가 특수본 그 경찰 책임자가 이걸 지시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은 의외로 쉽게 뚫린다. 그리고 얘네들을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 스크럼 짜는 애들 막는 애들도 위에서 지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우리 경찰이 마음 먹고 다가가면은 얘네들 적당히 막는 신용하다가 다 잡혀준다니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만약에 2차 작전도 요야무야 넘어간다 그러면 이 공수처장은 의심스러운 거예요. 간첩이에요. 예, 밀정입니다. 저쪽에 오히려 미필적 고의로 체포하는 신용을 하고 만약에 실패한다면은 체포하는 신용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윤석열을 보호하는 이런 밀정일 수도 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번에 오동훈 공수처장은 확실하게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확실하게 제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더 좋은 아이디어나 체포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기술과 지혜가 필요한 거지 의지와 기술과 지혜만 있으면은 강한 물리력으로 경찰 얘네들 500명보다 더 많은 4배 정도 인력으로 2,000명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특수부대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특수부대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장갑차 2대 이상 준비하고 특수부대 준비하고 장비, 레카차, 버스를 끌어낼 수 있는 레카차 이런 거 아니면 또 포크레인 같은 거 그다음에 살수차, 물대포 이런 거를 그 준비를 하면 돼요. 살수차, 물대포도 한 대나 2대 정도 준비를 하면 돼요. 왜냐면 첫 번째 이 살수차가 고장날 수도 어떤 뭐 돌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예비적인 거를 준비를 하고 하나가 고장이 나도 또 한 대가 나와서 효율적으로 물로 제압을 해서 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물과 최루탄으로 최루탄으로 다 제압을 해서 스크럼을 풀면은 끝나는 거예요. 뭘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 생각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작전을 잘 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좋아요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